일본에서는 흰색 속옷 착용 금지, 집에서 가져온 음식 반입 금지, 연애 금지, 밤 10시 이후 귀가 금지 등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한 규칙들을 감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일본 학교의 충격적인 23가지 금지 규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학생은 반드시 흰색 속옷을 착용해야 한다. 일부 일본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에게 흰색 규정 속옷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교복 안에 반드시 흰색 속옷을 입어야 하며 여교사가 학교에서 이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가 여학생의 옷깃 위로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겨 색을 확인하기도 하고, 나가사키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여교사가 들어와 속옷 색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규정을 설명하면서 학교 측은 여학생들 사이의 통일성을 맞추고 흰색 교복 블라우스 안으로 속옷색이 비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속옷색은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복 착용 의무. 일본의 교복은 수십 년 동안 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였으며, 일본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는 일은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교복은 일본 학생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본 대부분의 학교는 동일한 교복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여학생은 줄무늬 치마를, 남학생은 검정색 교복을 착용합니다. 또한 교복에는 여학생 치마 길이에 관한 세부 규정도 존재합니다. 허리 부분을 접어 치마를 의도적으로 짧게 만들 경우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의 이유는 교복 착용이 학교 내에서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결석하면 학생들은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 대체 교사는 없음. 일본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교사가 어떤 이유로든 결석하더라도 대체 교사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담임 또는 담당 교사의 특정한 지도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학생들은 정해진 지침에 따라 스스로 공부해야 하며 올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본의 자율학습 시간은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며 소음이나 혼란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독 없이도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성실히 공부하는 이러한 태도는 일본 학생들의 강한 규율 의식을 잘 보여줍니다. 장신구, 액세서리, 화장 금지. 학생들은 반지, 팔찌, 목걸이 같은 장신구뿐 아니라 시계나 머리띠 같은 액세서리도 학교에 착용하고 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귀걸이조차 과도하게 화려하다는 이유로 금지됩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지나치게 눈에 띄는 장식을 하거나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을 하면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리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학생은 화장, 매니큐어, 다리 제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규정의 근거는 학생은 공부하러 학교에 오는 것이므로 화장이나 장신구는 필요 없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꾸밈은 이성의 관심을 끌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학생들에게는 화장이 철저히 금지되지만 일본 직장 문화에서는 오히려 직장인이 출근할 때 예의를 위해 화장을 해야 한다는 관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독특한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연애 금지. 일본 영화 속에 그려지는 학교 로맨스는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만들지만 현실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연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흔히 있지만 일본 학교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합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연애 표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성 친구와 조금만 친해 보이기만 해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교내에서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으며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금지됩니다. 교사들 또한 학생들이 아직 연애를 고민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믿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만약 학생이 연애 중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경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즉시 통보되어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각 절대 금지, 시간 엄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매우 엄격하게 강조됩니다. 학생들은 오전 8시 30분까지 반드시 교실에 있어야 하며 반복적으로 지각할 경우 일주일 동안 이른 아침 청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을 했을 경우 그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에 들어오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시간 규율을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시간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일본 학생들 또한 시간 약속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정시에 등교하려고 노력하며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뿐 아니라 방과 후에는 동아리 활동과 여러 모임에도 참여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정에 맞춰 행동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이 공동체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습관을 길러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약속을 어기거나 늦는 행동을 매우 싫어합니다. 염색 금지 및 학교 내 곱슬머리 금지. 일본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염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검은 머리가 기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연 모발색이 검정이 아닌 학생은 검정색으로 염색하거나 원래부터 다른 색이라는 것을 증명할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학생의 머리색이 약간 갈색빛을 띈다는 이유만으로 검정색으로 염색할 것을 강요해 논란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색만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곱슬머리를 가진 여학생들은 학교의 순수한 관습에 맞추기 위해 머리를 반드시 곧게 펴야 합니다. 또한 일본 학교에서는 머리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등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아프리카계 일본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머리 질감을 그대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로부터 머리를 고데기로 폈다는 의심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른 헤어스타일 금지, 염색이나 곱슬머리 금지도 지나치다고 느껴진다면 일본 학교의 헤어 규정은 그보다 훨씬 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남학생은 머리를 짧게 유지해야 하며 길게 기르거나 수염을 기르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학생은 머리를 길게 기를 수 있지만 앞머리는 눈썹보다 길어서는 안 되고 머리를 지나치게 화려하게 묶는 것도 금지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머리를 한쪽으로 묶거나 올림머리를 하는 것조차 금지하는데 이는 목이 드러나면 남학생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규정은 일본의 기이한 금지 사항 중 하나로 꼽히는데 짧은 헤어스타일도 충분히 목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연 얼마나 타당한 규정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음식 반입 금지. 일본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학교에서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어야 합니다. 일본 학교 급식의 메뉴는 국이나 생선 등 매우 다양하지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제공된 식사를 남기면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구 국가에서는 학생들이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사 먹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오는 경우가 흔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수업 중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부에게는 다소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 일본 학교는 어떤 아이도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충분한 에너지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에게는 이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도시락 문화가 활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알록달록하고 창의적으로 꾸민 영양가 높은 집밥 도시락을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절은 필수.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면 교사와 연장자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며 허리를 숙여 절하는 예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일본 학교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전통으로 여겨집니다. 아침이든 수업이 끝난 후든 학생들은 바른 자세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여 교사에게 공손히 인사해야 합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인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교사에게도 반드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명상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는 긍정적이고 충만한 에너지로 하루를 열어 그 기운이 학교 생활 내내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교육이 매우 흔하다. 일본에서 사교육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본 학생들은 인생 전반에 걸쳐 중요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충 수업, 심화 프로그램 혹은 개인 과외 등에 참여하곤 합니다. 일반적인 학교 수업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되며 추가 수업은 보통 저녁 시간이나 일요일 혹은 방학 기간에 진행됩니다. 일본 거리의 저녁 풍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과외 수업을 마치고 서둘러 귀가하는 학생들입니다. 학업에 대한 압박은 주로 고입시험을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전국 대학 입학시험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험들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에 다니며 준비합니다. 일본에서 학원은 매우 보편적이며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다닙니다. 학생들은 인생의 진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학원을 찾습니다. 학원 수업은 보통 주 3회에서 4회 정도 열리며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고, 학생들은 수업을 마친 후 귀가합니다. 교사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든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학생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곳에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처벌은 익숙한 방식이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 교육에서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행동이 금기시됩니다.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교사는 학생을 내쫓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교사들은 교실 앞에 서 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과 침착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스스로 청소한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학교에서는 청소 담당 직원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청소 작업은 학생들의 책임이며 교실과 화장실은 물론 복도까지 학생들이 직접 청소합니다. 바닥을 깨끗하게 쓸고 먼지를 없애며 교사가 사용하는 칠판도 말끔하게 정리해둡니다. 재팬 나카마 매거진에 따르면 일본 학교의 학생들은 하루에 30분씩 청소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실, 계단, 도서관, 미술실, 음악실, 체육관 등 학교 곳곳을 분담하여 청소합니다. 청소가 끝나면 학생 한 명이 교사를 불러 점검을 요청하며 교사가 통과를 허락해야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청소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본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습관까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일본 학교에서의 낮잠은 칭찬받는다. 많은 나라에서는 수업 시간에 학생이 꾸벅꾸벅 졸기라도 하면 강하게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게으르고 공부하거나 일할 의지가 없으며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침대에서만 자는 사람이 오히려 게으른 것으로 간주되지만 교실이나 기차처럼 공공장소에서 잠깐 졸아버리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내물이라는 말은 교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무심코 잠깐 눈을 붙이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행동을 높게 평가하는데, 이는 짧은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끝에 피로가 누적되어 의도치 않게 잠이 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본 학생들의 일정에는 아침 활동 참여, 학원 수업, 숙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충분히 잠을 잘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이 수업 중에 잠시 졸더라도 꾸짖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력의 결과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들은 유급되지 않는다. 많은 나라에서는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한 학년을 다시 다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 떨어지더라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고 학년 말
졸업 행사에도 그대로 참여합니다. 성적이 진정으로 중요한 시점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 때뿐입니다. 또한 전 세계 대부분의 학교가 새 학년을 9월이나 10월에 시작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4월을 선택합니다. 개학 첫날이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자연 현상인 벚꽃 개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학년도는 1년에 3학기제로 운영되며 여름방학은 약 6주, 겨울방학은 약 2주입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기술시대에 들어서면서 휴대전화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은 매우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오기 전이나 쉬는 시간, 혹은 수업이 끝난 후에는 어디서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업 시간 동안의 사용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만약 금지된 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교사는 이를 압수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올 경우 정문에서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는 아예 휴대전화 지참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이치현 가리아시에서는 학생들의 밤 9시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등교할 때 노란 모자를 착용한다. 일본의 많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인성이 높은 노란 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스스로 걸어서 등교하기 때문에 밝은 노란색 모자는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로 여겨집니다. 노란색은 주의와 경계를 상징하며 도로를 이동할 때 어린 학생들이 눈에 잘 띄도록 합니다. 덕분에 운전자와 보행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열쇠고리처럼 생긴 경보 호각을 가지고 다니는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버튼을 눌러 큰 경보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윤리 수업 의무 참여.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6살부터 15살까지 윤리 수업이 필수입니다. 학생들은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올바른 행동을 배우고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이해하며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유치원 단계부터 기본적인 행동 규칙을 가르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친구를 돕는 태도, 교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 등 일상생활 속에서 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교육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 학교에 가기 전 인사하기, 식사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외출하거나 귀가할 때 인사하는 것 등을 가르칩니다. 또한 지인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해야 한다고 교육합니다. 더불어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르는 동물이나 식물을 책임지고 돌보는 과제가 주어지며 이는 여름방학 기간에도 계속됩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과학적 지식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해 학교에서는 양로원과 보육원을 방문하거나 재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악기 사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예술에 친숙해지고 조화롭고 인간적인 품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통금 시간. 일본에서는 18살 미만의 학생들이 밤 10시 통금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시마다 세부 규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도쿄와 요코하마는 모두 밤 10시 통금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살 미만의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 영화관이나 오락시설 같은 곳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아리 활동 의무 참여. 많은 나라에서는 학교 동아리가 회원 유지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강한 동아리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학교에는 동아리가 있으며 모든 학생은 최소 1개 이상의 동아리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사실상 의무입니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한 개의 동아리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아리가 만들어진 목적은 힘든 수업 시간 이후에도 학생들이 편안하게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아리는 자체 규칙과 행동 지침을 갖추며 사회적 규범을 반영해 작은 사회와 같은 구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목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많은 학교 동아리는 학생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되거나 의무화되어 학생들이 쉽게 탈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동아리 활동은 상당히 힘들 수 있으며 정규 수업 전과 후는 물론 때때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련은 밤 10시나 11시까지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견뎌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위계 관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선배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후배를 지도하고 이끌며 이러한 위계 문화는 때때로 악용되어 착취, 괴롭힘,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수영 수업이 의무.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수영 수업이 필수로 시행되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이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본인들은 수영이 생존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라고 믿으며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상 모든 사람이 수영을 배워야 한다고 여깁니다. 대부분의 일본 학교에는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거리를 완주해야 수업을 통과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여름 방학 동안 추가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수영장은 학생별로 구분된 레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학생들은 수영모, 고글, 구명 도구 등을 지급받고 수영복은 가정에서 준비합니다. 정해진 횟수의 수업을 마친 뒤에는 기술평가가 진행되며 교사가 미리 마련된 기준표에 따라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다. 학교에 들어서면 학생들은 개인 사물함에 신발을 넣고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신는 흰색 전용 실내화인 우아바키를 착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교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바깥에서 신는 신발에는 먼지나 오염물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각 우아바키에는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어 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학생들은 강의실 안에서 일반 신발을 착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은 가정 과목을 필수로 배워야 한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가정 과목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내 이 과목을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교육 과정에는 요리, 식단 구성, 장보기, 바느질 뿐 아니라 나무를 이용한 가구 제작까지 다양한 기술이 포함됩니다. 이 과목은 남녀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집안일을 배우도록 하여 성평등을 실현할 뿐 아니라 아이들이 가족과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지도하며 가정에서의 책임감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세우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법도 가르칩니다. 가정을 배운 아이들은 인내심, 세심함, 상황 판단 능력까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 학교에 존재하는 특별한 규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학교를 직접 청소하는 것부터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엄격한 규정까지 꽤 놀랍지 않나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